안녕하세요. 한근태입니다. 오류라는 말 참 듣기 싫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말이죠. 오류라는 건 잘못된 논리, 잘못된 논증,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 자체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논리를 잘못 적용해 생길 수도 있고, 가끔 말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오류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오류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게 사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쩌면 오류를 범하는 경우는 늘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의 욕망이 정확한 사고작용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불완전함을 교정할 수 있는 지적 기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규칙적인 자기 점검입니다. 자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일정 시점이 되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에 대해 하나하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에는 사고, 신념, 가치관, 그런 같은 것들도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내 사고 방식을 계속해서 검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는 겁니다. 복습하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실이냐? 내 믿음이나 생각에 오류는 없느냐? 스스로에 대해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만약 이때 오류를 발견하려면 과감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버트런드 러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 쉽게 믿어버린다. 믿을 만한 근거가 없을 때는 잘못된 근거에 만족하기도 한다. 오류에는 형식적 오류와 비형식적 오류가 있습니다. 먼저 형식적 오류를 생각해 보시죠. 첫째, 원인 자체가 오류인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억지로 꿰어 맞추기 위해 원인이 아닌 것을 원인으로 잘못 생각하거나 거짓 원인을 설정하는 것이 거의 모든 미신이나 신화적 사고방식이 이런 오류에서 비롯됩니다. 둘째, 제멋대로 해석해서 생기는 오류입니다. 셋째,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몇몇 사람에게 나타나는 개성을 전체가 그런 것처럼 말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령 외국에서 활약하는 박지성 선수를 보고 외국인들이 야, 한국 사람은 죄다 축구를 잘하나 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넷째, 검증되지 않은 전제로부터 추론을 시작하는 오류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논제를 다른 논제를 증명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 전제를 3이라고 긍정해 버린 상태에서 결론에 그 전제가 다시 등장하면 논증의 의도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유추의 오류가 있습니다. 유추란 2개 이상 혹은 그 이상의 사물이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확인되지 않은 다른 속성도 비슷할 거다라고 추론하는 방식입니다. 한두 가지 측면만 보고 다른 특징도 비슷할 거라고 판단하면 유추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형식적 오류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심리적 이유로 발생하는 겁니다. 가령 부적합한 권위에 따른 오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분야의 권위자라고 해서 다른 분야에까지 권위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권위에 눌려서 부적합하게 권위를 숭배하고 의존한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반대로 낙인을 찍는 오류도 있습니다. 한번 잘못하면 그 잘못으로 인해 다른 것도 다 잘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른 일 하기가 쉽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 한번 낙인을 찍힌 것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특정인의 인품이나 과거의 경력 등을 비난함으로써 그 사람의 논증이 틀렸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이게 낙인의 오류입니다. 반론의 원천을 비판함으로써 반론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봉쇄해 자신의 논지를 옹호하려는 불공정한 오류도 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 아시죠? 그 동화에
사기꾼들이 나쁜 사람의 눈에는 옷이 보이지 않는다고 선언해 버리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사람들은 입을 다물죠. 어쨌든 우리는 늘 내가 믿고 있는 것은 과연 진실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